3과 본문 1번 같이 봅시다. 여기 3과에서 제목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necessity라는 단어가 필요란 뜻이었고 우리 발명의 어머니처럼 어떤 하나의 명사의 하나의 명사 이렇게 쓸 땐 명사 오브 명사 형태를 쓰기로 했었고요. 1번 명사 오브 2번 명사가 나왔을 때마다 뒤에 있는 명사에 앞에 있는 명사 요 순서로 해석을 해주시는 걸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명의 어머니니까 발명을 뒤에 쓰시고 앞에다가 the mother 어머니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속담인데 이거에 대한 예시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본문 1번인 bicycle 자전거란 뜻이죠. 요거부터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MT 이렇게 나온 건 mountain, 산을 갖다가 약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는 mountain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걸로 쓰셔도 괜찮겠죠. 여기가 A. 그래서 Mountain Tambora, a volcano in Indonesia.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였고요. 탐보라 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고유명사가 나왔을 땐 당연히 읽고 있는 사람이 뭔지 모를 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컴마 찍고 명사가 나오면 이런 걸 뭐 동격의 컴마라고 표현을 했었고 뒤에 있는 명사인 앞에 있는 명사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볼케이노 하면 화산이었죠. 화산인 그 탐보라 산은 exploded in 1815. explode 하면은 폭발하다. 여기서는 화산이니까 터지다 하셔도 되겠죠. 폭발했대요. 근데 언제 폭발했냐면 1815년에 우리 연도 앞에는 전치사 in을 쓰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연도에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연도를 읽는 방법은 영어에서는 앞에 있는 18 먼저 읽고 뒤에 있는 15 이렇게 따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815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18 이렇게 teen으로 끝나야 11, 12, 13, 14, 15 그 teen 10 고고고요. t로 끝나게 되면은 뭐 80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15 발음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The explosion created a huge cloud of ash. 그 폭발은 앞에서는 동사로 explode라고 나왔다면 여기는 명사 형태로 explosion 폭발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create가 뭐 창조하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었죠. 만들었는데 a huge cloud of ash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 of 명사이기 때문에 뭐 재 huge는 거대한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발음이 조금 특이해요. huge가 아니라 huge라고 발음이 될 거고 cloud는 구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대한 재구름을 만들어내었다. So 그래서 crops failed around the world. 우리 crop이라고 하면 얘는 일단 그래서라는 접속사였고 작물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심어서 수확하는 그 작물들을 말하는데 작물들이 failed,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뭐 경작하는 것을 실패했다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던 화산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작물을 갖다가 경작하는 것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을 했지만 어떤 화산 폭발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요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동아 윤정미라는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인 게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문 읽을 때도 여기에서 뜻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내용은 뭔지 거기에도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계속해서 1815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나온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As a result,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연결어라고 할 건데 앞문장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나타낼 때 쓰이는 연결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문장에서는 전 세계의 작물을 갖다가 경작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People didn't have enough food to eat.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대요.
뒤에 나와 있는 건 요번에 문법 포인트니까 잘 봐주셔야 되고 일단 enough라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충분한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해서 음식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의 명사인데 그 뒤에 나온 형태가 투부정사죠. to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우리 투부정사라고 하기로 했었고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세 가지 품사로 쓰일 건데 명사 뒤에 쓰여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때 근데 사실 이 수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해석으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먹다라는 동사가 무엇 할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바뀌어요. 뭐 먹을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랑 잘 연결이 되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먹을 충분한 음식이 사람들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부정문 쓸 때도 didn't라는 조동사를 써주셔야 돼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This made traveling difficult. 이것은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될 동사 중에 하나인 make 동사가 나왔어요. make는 어떻게 보면 쓰임이 영어에서 가장 많은 동사인데 일단 우리는 항상 make가 나올 때마다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또는 동사 원형 요것 좀 제발 외워주세요. make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또는 동사 원형 요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difficult 형용사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럼 형용사 형태가 나온다는 걸 왜 외워야 되냐면 얘는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될 건데 부사를 쓰면 안 되는 포인트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로 이번 문장엔 안 나왔지만 투부정사나 ing로 바꿔 쓰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traveling 하면 물론 여행하다도 되지만 이동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이동을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 지금 요 가리키는 this는 바로 앞문장이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동이 어렵게 되는 결과로 또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why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줬고 밑에는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In those days, 그때 당시에 요거랑 이제 반대말이 in these days 요게 될 건데 얘는 요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in those days로 바뀌면 그 당시에 과거의 그때는 요런 의미로 바뀌죠. People rode horses. 마찬가지로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ride의 과거 시제인 rode가 쓰였어요. 이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말을 탔대요. 하지만 many horses were killed for food. 지금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말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나 봐요. 많은 말들이 kill 하면 죽이다 라는 뜻이었어. 근데 이게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고 kill은 과거 분사로 바뀌어서 무엇 되었다, 당했다 라는 뜻의 수동태로 바뀌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말이 뭔가를 죽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죽인 거니까 말의 입장에서는 수동태 문장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말들이 죽임을 당했대요. 무엇을 위해서 죽임 당했냐면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근데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이런 당연한 결과는, 당연한 행위자는 생략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People needed a new way. 사람들은 새로운 길이 필요했대요. 우리 way 하면 원래는 길 또는 방식인데 여기선 방식이 맞겠네요.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방식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부족해져서 이동이 힘들어졌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대요. 근데 무엇할 새로운 방식인지 여기에서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쓰여 있죠. 트래블은 계속해서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동하다였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무엇 할이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동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칼 본 드레이스,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칼 본 드레이스가 invented the first bicycle in Germany in 1817. 최초의 자전거를 독일에서 1817년에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미리 말을 하고 가자면 이 1817년이
몇 세기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뒤에 19세기라고 나올 건데 일단 우리가 몇 세기인지 따질 때 현재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2026년은 21세기죠.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에 플러스 1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19세기라고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스의 자전거는 그래서 트레이스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 붙어 있으면 소유격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여기서는 이 트레이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s로 끝나다 보니까 뒤에 있는 s는 사실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지만 생략해도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의 자전거는 had two wooden wheels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의 나무로 된 바퀴를 가지고 있었대요. 바퀴 두 개니까 복수로 쓰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되고요. wooden 하면 형용사로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로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no pedals 우리가 현재 이제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생각을 해보면 바퀴 두 개 있는 거 똑같고 뭐 앉을 안장 같은 거 있을 거고 밟을 페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페달이 없었었대요. How did it move without pedals? 그럼 그게 페달 없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우리가 how라는 의문사는 어떻게 방법을 갖다가 나타내는 의문사였고요. 여기서 it은 바로 앞에 나왔던 드레이스의 자전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without이라는 전치사도 뒤에 있는 명사 없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페달 없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Well, riders simply pushed the bicycle forward with their feet.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요새 그 전동 킥보드 말고 아기 때 타는 그 킥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simply 얘는 부사가 끼어 들어간 거죠. 단순히 자전거를 앞으로 밀었다. push는 밀다예요. 근데 뒤에 이제 forward라는 부사랑 합쳐져서 앞쪽으로 민 거예요. 앞으로 자전거를 밀었는데 무엇으로 밀었냐면 with their feet. 그들의 발로. 그래서 feet이라는 요게 나왔을 때 얘가 복수형이고 우리 발 두 개니까 복수형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foot은 단수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their foot 쓰면 발이 하나인 사람이 되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말하는 건데 이 push의 반대말이 pull이에요. pull은 당기다. 이걸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혹시 이게 헷갈리시면 얘는 그냥 웃기게 외우는 거예요. pull을 뽑다. pull을 뽑는 건 당기는 거죠. 요걸로 외우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The present day bicycle is the result of many inventors' work in the 19th century. 그래서 present라는 애가 선물이란 뜻으로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현재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resent day까지 하면 요즘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 현대의, 요즘의 다 괜찮고 그 현재 요즘의 자전거들은 is the result, 결과이다 라고 말을 해주네요. 근데 무엇의 결과냐면 many inventors work. 여기서는 work가 명사 오브 명사 자리에 쓰였으니까 명사 취급해 주셔야 되고 일하다가 아니라 작업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inventor 하면 발명가가 되겠죠. 이것도 발명가들의 라는 소유격을 쓰고 싶어서 뒤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쓴 건데 앞에 있는 명사가 s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있는 s는 생략이 된 형태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발명가들의 작업의 결과 또는 노력의 결과라고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언제 있던 발명가들이냐면 in the 19th century. 이게 이제 19세기가 될 거예요. 19세기는 1801년부터 1899년을 나타내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1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까지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본문 1에서는 자전거가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지, 자전거가 발명이 되기 전에 무슨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지까지 쭉 연결을 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때 화산이 폭발했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식량 부족이 말을 잡아먹어가지고 이동이 어려워졌죠. 말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자전거를 발명을 했다. 근데 이 자전거는 19세기에 발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페달이 없었어요.
페달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발명가들이 페달을 또 만들어냈겠죠. 요게 전부 다 19세기에 일어난 일.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